누군가는 왜 그리 힘들게 인생을 사냐고 묻기도 한다. 왜 별것도 아닌 일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 웃기는 말이다. 내가 불편하고 싶어서 불편한가? 여러 사회 문제를 인지하고 불편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예민하게 보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누군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일상이 다른 사람에게는 쟁취해야만 하는 것일 수 있다. 나의 예민함이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고 믿는다.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는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세상에 알리고 보도한 추적단 불꽃의 불로 활동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는 동안에 유독 이 지금 읽어드린 문장이 좀 마음에 남아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어쩌면 오늘 이제 유튜브 라이브 전체 시간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연결 문제로 다소 지연이 돼서 죄송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책 20대 여자 편집을 맡은 시사인 장희로입니다. 20대 여자를 편집하는 동안에 20대 여성이 이제 개방적이고 연대의식이 높다는 점이 데이터로 증명이 돼서 반갑고 또 기뻤는데요. 물론 또 그 무게만큼의 과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이고 정치의 필요와 역할이 중요한 시절에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 같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 토요일 오후 2시에 굳이 시간을 내어서 연결 문제도 있는 저희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만나러 와주신 여러분한테 각별한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박지원 위원장을 모시고 진행되는 시사인 유튜브 라이브는 시사인북에서 지난 2월 나온 책 20대 여자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됐습니다. 대선을 지나오면서 20대 여자의 필요와 쓸모를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부유하던 20대 여성의 표심을 결집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박지원 위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기쁩니다. 김은지 기자와 박지원 위원장님 좀 여기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간단히 인사말을 좀 먼저 좀 해주시죠. 예. 박지원 위원장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은지 기자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대 여자 유튜브 라이브는 지금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김은지 기자가 준비한 발제 한 10분 정도 듣고 이후에 사전에 접수됐던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댓글로 보내주시는 반응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좀 활발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마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지만 그래도 채팅에 참여하실 때 주의사항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성차별, 성고정관념, 여성 혐오에 기반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대한 비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외모에 대한 불필요한 평가, 차별 발언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지금 저희가 얼굴을 마주하고 있진 않지만 모두에게 안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 또 활발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지 기자의 발제를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예. 이 책의 원래 부제가 부유하는 심판자였었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빠지게 됐었는데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서 제가 이 워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특히나 이번에는 심표 강조점을 심판자에 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8월달 저희 웹조사 결과에서는 부유하기도 했었고 심판자이기도 했었는데 어느 방향에 더 부유할지 아니면 심판자로 갈지는 정치권의 하는 행태에 따라 가지고는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쓴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사는 결과적으로 심판자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 20대 여성의 표심이 드러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책의 출발은 이 출구조사표였고요. 모두가 이제 20대 남성의 72.5%의 빨간 부분을 주목할 때 저희는 이 20대 여성의 15.1%에 좀 주목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여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 실패했지만 국민의힘을 투표했던 20대 남성과는 왜 다른 선택을 했을까라는 부분도 좀 집중해서 이 웹조사를 기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지난 8월 달에 나왔던 두 가지 기사를 모아서 책을 준비했고요. 그러면 20대 남자 이야기 왜 안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미 2019년에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때 이제 굉장히 20대 내에서는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물론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는 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그 남성들이 20대 남성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해서 보도한 바가 있고요. 그것들이 이후에 정치적 성향과 정파적인 태도들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19년, 21년 그리고 22년에 걸쳐 가지고는 그러한 경향성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 표죠. 우리 모두가 이제 알고 있는 이번 20대 대선 관련 표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웹조사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2022년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에 또다시 한국리서치와 함께 웹조사를 했거든요. 그 웹조사 결과 이번에는 더 질문을 늘렸습니다. 260개 넘게 여쭤봤거든요. 유권자 2,000명에게 어떤 이유로 해당 후보를 뽑았고 뽑지 않았냐라고 물었는데요. 이 조사에서 보시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이유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이유 각각에 있어서 20대가 튀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반페미니즘 행보에 찬성해서라고 하는 것이 평균값은 31.9%인데요. 20대 남성은 73.1%나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막판으로의 20대, 30대 여성의 결집이라는 것도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러했나? 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질문에 넣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20대 여성은 평균을 뛰어넘게 82.3%가 평균인데요. 92.3%가 그렇다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등의 반페미니즘 행보에 반대해서라고 하는 것도 평균값은 59.8인데 20대 여성은 76.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막판 결집 요인으로서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던지게 하는 명분을 줬다라고 하는 제 옆에 계시는 이제 박지원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그 질문 아주 직접적으로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의 이재명 후보 지지가 20대 여성한테는 49.9% 후보를 더 좋아지게 만들었다라는 응답이 실제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막판 결집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지레 진작들이 이 데이터로 나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저희 책 이제 이 목차를 좀 통해가 이 다양한 목차들이 있는데요. 이번 20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웹조사 기사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2부에 나오는 내용들은 첨언한 원고들입니다. 국승민 오클라호마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그리고 정한을 한국리서치 연구위원님께서 각각 추가적인 원고를 써주셨는데 사실 저는 저희 이번 책을 보면서 이 뒷부분의 이야기도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서 이 뒷부분 원고에 좀 가치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이 각각의 원고, 저희 책은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책이다 보니까요. 이 책의 각 챕터별로 핵심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물론 여기 워낙 데이터가 많아서 다른 분들은 다른 데이터가 더 메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 생각에 이 장들을 각자 보여주는 데이터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것으로 좀 책 소개를 가름하려고 하는데요. 1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중 가장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어디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이제 첫 번째 왼쪽 그 표입니다. 왼쪽 표에서 차별금지와 다양성 우선시라고 하는 세력에서 쑥 올라와 있는 곳이 이제 20대 여성이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20대 여성의 어떤 정치 성향들이 다른 세대 그룹과는 좀 다른 지점들이 있다. 특히 좀 진보적이고 소수자와 차별금지 이런 키워드에 반응을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물론 이제 대선을 지나가면서 또 다르게 좀 수정되는 각자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웹조사에도 포함시켜서 좀 새롭게 조금 더 볼 부분들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경향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오른쪽 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효능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부유하는 심판자라는 워딩을 붙이게 된 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표 때문인데요. 오른쪽 상단의 표와 하단에 있는 표는 같은 표입니다. 위에는 숫자로 나와 있고 밑에는 표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부나 정치권이 하는 일에 말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20대 여성의 응답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치권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의 생각이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래서 부유하는 심판자라는 워딩을 붙였는데요.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웹조사를 했는데 지난 3월 11일부터 14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 8월만 하더라도 현재 나의 생각과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있다라는 부분에 17.4%만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이번에는 40.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이 더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은 정부나 정치권이 하는 일에 말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부분도 작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16.5%만 그렇다고 답을 했는데 더 줄었습니다. 10.7% 20대 여성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효능감이 늘었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저희 장에서는 성범죄 안전, 그 전에,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작년 8월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이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하실 텐데요. 5조 5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아주 많다는 거죠.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실제 그 단어를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고 응답을 유보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런 갈등들을 과도하게 인식하고 조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인데요. 오른쪽 표가 딱 그 부분입니다. 언론이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정치인이 갈등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여초 남초 사이트가 갈등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있어서 전반적인 응답 수준이 높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사회가 좀 인지해야 될 중요한 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성범죄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2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합의 수준이 높은 이야기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젠더 갈라치기가 아니라 다 같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범죄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동의 수준이 높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들이 느끼는 성범죄 두려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라는 것에 있어서 여성 전반의 동의 수준이 아주 높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고는 저희 이번에 발견했던 또 하나의 좀 큰 저는 지수라고 생각하는데 페미니즘 지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2019년부터 만들어서 계속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각 정책에 대한 각자의 진보적, 보수적 입장에 대한 질문들을 같이 이제 교차로 비교해 봤는데요. 특히 이제 세대가 낮을수록 이 페미니즘 지수와 진보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젊은 세대한테서는 이 젠더 이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세대가 인식하고 있는 산업화 민주화 전선만큼은 아주 중요한 전선이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장 두 가지는 이제 그 20대 여성이라고 하는 부동층이라는 신세계라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또 정원일 박사님 써주신 원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왼쪽 표는 또 굉장히 튀는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부동층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도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봐야 될 표가 왼쪽 상단에 있는 표인데요. 20대 여자 평균 0.6이라고 써놔 있고 거기서 유일하게 오른쪽 그 그룹에서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20대 여성이거든요. 부동층. 그러니까 20대 여성 부동층은 보통 우리가 중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고 진보적 경향을 띠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진보적인 않더라도 그런 반페미니즘 행보에 대해서는 딱히 동의하지 않고 사회적인 가치, 진보적인 가치, 그리고는 소수자, 차별금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페미니즘 지수가 높은 여성과 비슷한 성향을 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책적 선호적인 태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현실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또한 아마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조금 지수가 바뀌었을 거라는 저희가 가설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연령별로 남녀 간의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 변화라는 게 있어서 그 여성과 남성 차이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가장 윗단과 상단에 보이는 것이 20대 남성과 10대 여성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지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의 지점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급하게 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앞서 했던 이야기랑 좀 겹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마이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지원 위원장이시니까 이 책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나머지 이야기들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장님 김윤지 기자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이제 굉장히 20대 여자를 많이 접으면서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간단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한 2주 전쯤에 김은지 기자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네, 이제 그때 너무 재밌겠다 읽어봐야지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젯밤에 급하게 이제 막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혀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이제 유의미한 결과들을 이렇게 책으로 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 20대 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이번 대선에서도 20대 여성을 이제 배제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20대 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지점이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의견들이 좀 분분하게 연령과 이제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좀 다른 이렇게 좀 결과를 내놓는 이유가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20대 여성의 다수의 여성이 생각하는 것과 20대 남성의 다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페미니즘이 어떤 거야? 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되게 이제 여러 이제 질문들이 그 안에서도 파생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는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여성들도 남성들도 이 성별을 떠나서 각자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다른 건 맞지만 좀 공통적으로 합의해야 할 가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저희랑도 인터뷰 하셨었잖아요. 시사 인터뷰에서 이제 동영상도 아마 유튜브로도 나갔었는데 박지원 위원장님이 하신 말 중에 정치 좀 하면 어떠냐, 정치에서 바꿀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라고 했던 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사전에 들어온 질문을 보면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제 다정한 걱정들, 우려들 그리고 질문이 좀 여럿 있었는데 이제 우선은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다 뉴스가 되는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삶의 영역과 위치에 좀 들어오시게 된 것 같아요. 멱살이라도 잡고 가겠다라는 워딩이 조금 화제가 됐었는데 이후에 혹시 당내외에서 좀 반발을 사시거나 뭐 이야기를 듣거나 폭풍이라던가 무엇보다 좀 괜찮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멱살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 이제 좀 발언을 했었던 내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저한테 반발을 하시거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발언들이 있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남성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은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대 여성이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는 가치와 이제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제 사람으로서의 도리 이 부분이 이제 서로 조금 이야기를 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금 들어볼 필요는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의 발언에는 조금 내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어쨌든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을 이제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유의미한 지점은 그거였어요. 이제 50대 남성, 이제 40, 50대 남성들은 이게 왜 문제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를 보고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개인 SNS에 어떤 분이 남겨주신 댓글이었는데 난 50대 남성인데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박지원 말이 맞다면 만든 거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싶었던 거는 당연히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해야 되지만 정치인의 자리에서의 말과 행동이 너무 이제 중요하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였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 표현이 좀 다소 과격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앞으로 보다 좀 신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맥락과 비슷한 질문들이 이제 사전에 들어온 것에서 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질문이 좀 귀엽더라고요. 정당 입문 N개월 차. 좋은 점, 나쁜 점, 신기한 점을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PS로 추신으로 쓰셨던 거에 있는데 박 위원장님이 행복한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디 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뭐 이런 말도 있고 지금 채팅창에도 의원님 덕분에 정치 고관여, 위원장님 덕분에 정치 고관여층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그 정당이라고 하는 사실 이전과 굉장히 좀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으면서 좀 느끼시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점, 나쁜 점, 신기한 점까지는 아니지만 네. 네. 좀 소회 같은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점은 20대, 30대, 2030 여성들이 정치의 고관여층이 됐다는 거. 그게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실 이 정치라고 하는 거에는 되게 다양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의도 정치, 이 국회 안에서 하는 정치 외에도 각계 이제 사회 계층에서 하는 그런 모든 조금 더 사회를 낫게 만들겠다는 그런 활동도 다 정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추적단 불꽃으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정치의 일환이라고 보기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활동이 다 정치가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좀 이 정치, 이 여의도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이나 뭐 정당에 이제 애초에 들어와 있던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알고 있고 이제 배워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서 참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이제 계속 느끼고 있지만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너무 크고 무거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지 2주 정도 됐는데 이게 적응을 하면서 배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보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했는데 바로 잘해야 되는 네, 자리고 바로 잘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제 어제부로 저는 이제 그 적응 기간을 좀 다져온 것 같고 그건 이제 본인이 정한 네, 타임라인인 거죠. 제 타임라인 상으로는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조금 더 비대위원장답게 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행복한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 2주 동안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거 진짜 이런 그냥 말 하나하나가 너무 이제 조심스러운데 못 해먹겠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 이 잠깐의 말 하나로 기사 제목으로 이제 뽑히는 경우를 이제 느끼고 뭐 제 자세 하나, 이제 행동 하나에 뭐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이 부담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이 20대 여성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 무거운 자리를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되게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행복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좀 한번 마음가짐을 잘 다져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김다은 기자라고 저 20대 여자 같이 쓴 친구가 지난 저희가 2주 전에도 북토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20대 여성 정한우 박사님이 이제 20대 여성 지지율이 로켓처럼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박 전 위원장님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김다은 기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대 여성들이 다른 세대나 연령에 비해서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박지원의 등장이 20대 여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대변할 사람을 찾은 그러니까 선거이기도 했다라는 사건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거의 처음 보는 20대 여성 정치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사실 뭐 청년 정치인을 내세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오디션을 하기도 했고 제가 이제 정치팀 출입할 때는 정의당도 있고 하죠. 근데 네. 이제 이만큼 대중적 폭발력을 그쵸. 가지게 되신 분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언론이 더 집중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같은 세대의 여성분들이 또 더 크게 반응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또 있는데 정말
비대위원장으로서 쇄신이 가능한가? 그 범위가 젠더 이슈를 넘어서서 사실 뭐 정치개혁, 부동산, 노동, 안보, 기후위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가 또 되게 무거운 자리인데 이게 그 영역까지 좀 포괄해서 일할 수 있는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정말 위원장님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판을 잘 열어주고 있는지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20대 여성인 제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대한민국 제1당의 공동 비대위원장이라는 사실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한 번에 변화시키는 건 사실상 어렵긴 하죠. 정말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정말 큰 노력을 하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쇄신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쇄신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 안에서도 많이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일 것이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야만 하는 이유를 이 안에서도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앉히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이제 정치 개혁이나 이제 뭐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 원내대표도 뽑히고 했으니 보다 이제 속도를 내서 할 수 이제 좀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다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분야의 분들이 저를 도와주려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지원과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수용하고 잘 판단해서 앞으로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 책임을 좀 다 해낼 수 있도록 네, 조금 응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으로 인해서 사실은 다 망해가는 민주당에 20대, 20, 30대 여성들이 좀 일말의 희망을 거는 것 아니냐. 그게 어쩌면 제대로 망해봐야 될 당이 좀 면죄부, 희망 고문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기도 한다라는 네. 의견이 있어서 예, 남겨주신 의견을 한번 좀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들어왔던 질문들 중에는 그쵸, 이 질문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우리가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네. 나올 정도로 비호감도가 좀 있었는데 뭐 이제 좀 불안하다라는 인상도 강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최근에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후보와 뭐 DM 인증샷을 남긴다든가 하면서 친근한 아빠와 어떤 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20대 여성의 호감도가 급반전되는 흐름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질문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20대 여성분들이 대선 결과를 받으시고 많은 정말 큰 좌절을 느끼신 분들도 많았어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좌절만 하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이제 재미로 승화시키면서 우리가 정치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이거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우려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목소리 중에는 이게 뭐 개딸 이런 이야기가 말이 되냐. 이제 뭐 덕질 정치 뭐 이런 식의 이제 팬덤 정치. 네, 팬덤 뭐 덕질 이제 팬덤 정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정말 여성들이 생각할 때 정말 뭐 이재명 상임고문이 막 정말 너무 좋고 사랑해서 하는 그런 덕질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재미거든요. 이제 너무 정치를 무겁지 않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재미로서 활용을 하면서 정치에서의 나의 효능감을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그런 모습으로 조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개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개가 뭐 이제 그 어떠한 욕설의 의미가 담긴 게 아니라 정말 말 안 듣는 그런 천방지축의 딸 약간 이런 귀여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외부에서 막 재단하려 하는 것보다는 저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정말 혐오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20대 여성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결과들을 이번 대선에서 투표로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제가 들어와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부분, 이재명 후보를 이제 뽑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그 근거는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공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봤을 때 20대 여성 70.9%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이제는 고문님의 그런 공약에는 그 성별 임금 공시제도 로 성별 격차를 줄이는 이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을 하려고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에서 20대 여성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더라고요. 이 책 통계에서도 88.3%가 이제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셨던데, 숫자를 다 외우신 건가요? 이거를 이제 편집자 저자가 감동의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네. 센스 있다 진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유의미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리 적어놨던 감사합니다. 건데, 민주당이 이런 20대 여성들의 그런 인식을 좀 바탕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여러 제도들, 뭐 연대관계 인지정지 제도라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이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죠. 김은지 기자도 이 부분은 좀 답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치팀 기자가 보기에도 이 한 후보의 호감도가 좀 굉장히 빠르게 좀 급반전되는 흐름을 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저희가 이번에 웹조사 결과를 보면 감정 온도가 실제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20대 여성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대선 결과에 수렴해서 사람들이 자기 이제 지지를 결정하고 그에 맞춰서 다시 좀 감정을 또 바꾸는 경향도 있는 것 같긴 조정하는 하거든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자기가 뽑은 후보에게 이제 애착이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감정 온도가 실제로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조금 더 바깥에서의 비판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그러한 온라인의 2030 여성들의 이재명 후보로의 이제 지금 고문이시죠. 예, 어떤 지지나 관심 혹은 이제 팬덤처럼 보이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후보나 민주당이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여러 차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두 가지 심판론이 작동했던 선거라고 보거든요. 가장 큰 구도는 정권 심판론이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벽을 뛰어넘지 못했던 민주당과 그리고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패배했던 아주 신승으로 국민의힘이 이기긴 했지만 결과는 여튼 이제 24만 표 차이에 패배이긴 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막판에 박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표처럼 49.9%가 이제 박지원 위원장님의 지지 영입으로 지지가 올라가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 막판의 결집이 어마어마했던 것들은 사실은 어떤 네거티브 에너지의 결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어떤 2030 여성들의 지지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당으로서는 표해야 되겠죠, 후보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인들이 잘해서 얻은 결과라고 여기게 된다면 앞으로의 길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일정 부분 외부자로서의 어떤 뭐 시선 혹은 비판 이런 것들을 좀 드려야 되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채팅방에 굉장히 빠르게 막 반응들이 오고 있는데 유나님이 지연님이 20대 여성의 대표라는 타이틀 때문에 많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제니라님이 부담감 크시겠지만 2030 여성들이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정정님이 점점 정치인이 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박지원님 덕분에 저도 정치를 책임감 있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되게 인상적이고 지금 또 이런 말씀은 힘이 될 것 같은데 정정님이 또 올려주신 건데 그 비대위원장 자리 맡으신 만큼 박지원이라는 이름을 젠더 안에 가두지 말고 여러 영역으로 확장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 인터뷰에서 봤는데 의지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쇄신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그 김은지 기자님 마이크를 손으로 건드리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 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제가 20대 여자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제 국승민 선생님이 쓰셨던 문장인데
20대 여성들은 유권자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시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정치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전체를 위한 공공선이다. 이 역량 있는 시민들이 정치의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나아가서 그들의 정치력이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기존 정치 세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라는 게 270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지금 위원장님 답변을 듣는 동안에 그 문장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뭐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들 좀 연결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랑 좀 계속 비교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서해소의 날 행사에 좀 나란히 앉아 계신 모습을 또 보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약간의 통쾌함이 좀 있었거든요. 한국 정치라고 했을 때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가 보여주듯이 5060 남성 혹은 70까지 남성 위주의 어떤 대다수인 한국 정치 어떤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이 또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을 보니까. 그래서 그 20대 남성에 대한 분석은 또 저희가 이미 몇 년 전에 우리 같이 앞에 책으로 나와 있는데 20대 남자라는 책으로 또 이렇게 분석을 해두긴 했는데 20대 여자에 보면 그 3년 전에 나왔던 20대 남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이동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뭐 결론 두 건 다 보시면 좋다 이런 말씀이고요. 질문으로 이어가자면 이 얘기는 그냥 약간 당부처럼 하고 싶으셨던 서서 남겨주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2030 여성 표심을 좀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근데 이제 그에 따라서 2030 여성 표심을 분석하던 기사들이 그 이준석 대표의 발언 그리고 주장을 따라가면서 약간 명료하게 그 여성 표심이 있었다라는 걸 분석하지 않고 약간 흐릿하게 분석하는 걸 좀 볼 때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발언 때문에 여성들이 자기가 던졌던 표의 값 혹은 표심 이런 것들을 좀 깎아내리지 않기 바라는 마음을 꼭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질문 남긴다고 해주셨고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셨던 건 이거 같아요. 이 20대 남성들이라고 하는 이 집단 어느 집단이나 딱 그 하나의 세대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뭔가 혐오, 차별 이런 데서 건져올 수 있는 대안이나 전략이 있는가 혹은 이럴 때 진보의 내용이 민주당의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것 같은데 혹시 좀 고민하고 계신 지점이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이 대선 이후에 이런 0.73%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제가 제안을 드려놓은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20대 남성, 20대 여성이 굉장히 서로 적대시하는 구조로만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이게 우리 사회가 서로를 이제 혐오하고 서로를 이제 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정치권과 언론이 만들어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하나의 전략으로서. 근데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어떠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거를 여성과 남성, 뭐 세대와 갈등, 세대와 젠더를 따지지 않고 같이 해결을 해나가야 할 문제인데 이제 남성의 문제가 마치 여성이 만든 것인 양, 이제 여성의 문제가 마치 모든 남성이 이제 만든 것인 양 이제 계속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거는 저도 이제 너무 많은 큰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고 사실 지금 청년들이 힘든 게 맞아요. 정말 성별을 따지지 않고 힘든 상황이고 이제 20대 남성들도 뭐 군대 가고 하는 거 가고 싶지 않은 분들 당연히 많을 수 있죠. 이런 부분이 근데 사실 여자들이 남성들을 군대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여자는 군대도 안 가면서라는 말로 여성들의 마이크를 이제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은 이제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혐오가 이제 정치권에서부터 전면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런 혐오가 더 남발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한림대를 나왔어요. 이제 춘천에서 한림대를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변에서는 뭐 한림대 나온 애가 무슨 말을 하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되묻고 싶은 게 지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서울대, 뭐 이제 소위 스카이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이제껏 해왔는데 그랬으면 왜 지금의 정치 이 결과가 정치판을 그러면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1차적으로 드는 거고 제가 이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누구든지 학력을 따지지 않고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너무 이제 힘이 있는 자리고 권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오로지 학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0살 때 한 번 시험 본 결과. 네, 그렇죠. 이제 물론 저도 이제 학생 때 제가 막 공부를 이제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좋은 학교를 뭐 사실 그때 이제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공부라는 게. 저는 사회에서 이제 그냥 좀 더 배우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도 뭐 해외 봉사활동을 간다거나 뭐 국토대장정을 간다거나 이제 교내 이제 공부보다는 이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굉장히 공모전 많이 하셨다고. 네, 공모전도 많이 하고, 책에서 네. 읽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4.5점은 이제 학점 뭐 맞은 적도 맞은 적도 있어요. 네, 맞은 적도 있는데 네, 맞은 적도 있는데 네,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공부만이 이제 성적만이 정답은 아니어야 하잖아요. 정말 솔직히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말 이 사람이 무엇을 해왔나를 좀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오로지 그냥 어떠한 하나의 기준만으로 이제 이 사람을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약간 좀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어떠한 한 사람에게 너무 각박한 사회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어떠한 뭐 이제 어떤 이슈든지 간에 누군가 어떤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특히 정치인은 굉장히 물어 뜯기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정치인으로서 감수해야지라고 이제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비판은 당연히 감수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게 인신 공격, 정말 뭐 이제 성적인 비하나 희롱이나 이런 것들까지 감수해야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보다 큰 장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벌만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은 정말 많고, 근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가지고도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요소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그리고는 어떤 시절의 특정한 퍼포먼스만으로 평생을 재단받는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 사람과 사회 전체의 불행인 것 같거든요. 특히나 저는 법조인들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는데, 특정 시기에 특정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지리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사회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가지고는 그 다양한 삶을 비례해서 반영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치라는 데 있어가지고 요소라고 하는 것을 꼭 하나에만 한정해 놓고 보는 것은 우리 사회 되게 불행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에 시험 보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팀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정치팀에서 지금 열심히 취재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낼 예정입니다. 기사를 볼 수 있나요? 네, 기다려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질문 공격 네. 아주 능청맞게 잘 넘어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니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전 질문도 있었어요. 이제 대체로 이제 2030 남성들이 문제다라는 말이 많은데, 젠더 문제를 제외한 다른 의제의 경우에는 2030 여성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경화의 직무가 좀 있는 것 아니냐. 특히 난민, 부동산, 뭐 노동운동 같은 의제에서 좀 그런 것 같다. 근데 이게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김은지 기자도 이제 지난주 기사에서 젠더가 이번 대선이 젠더가 전면에 등장한 최초의 선거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쟤는 젠더 문제만 아는 애 아니냐, 왜 제가 비대위원장을 하냐, 이런 식의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일단 디지털 성범죄는 젠더 문제로 국한할 게 아니라 이건 사회 문제거든요. 이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거를 정말 모든 정치 이제 정말 다 이제 모여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인데, 이거를 오로지 젠더 이슈로만 국한시키는 것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가부 폐지도 그렇고, 이게 결코 젠더 이슈로만 이제 보여져서는 안 되는데, 여성 이제 가족 문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젠더 갈등으로만 비춰지는 것에 이제 문제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제 책에서 보면은 이제 20대 여성이 이제 차별 금지, 난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제 보다 큰 문제 의식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여러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분들이 20대 여성에 이제 많이 몰려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적인 문제에 결국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20대 여성인데, 그게 여태까지 정치권에서는 20대 여성을 그냥 오로지 젠더로만 가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었고, 굉장히 저는 해결하고 싶은 부분도 많아요. 이제 장애인 일용권 문제, 생존권 문제도 해결하고 싶고, 이런 난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해야 하고, 네, 비대위원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해야 할 게 정말 많구나. 한국 사회 문제가 진짜 많다. 네, 한국 사회 문제가 정말 많구나 하는 거를 아주 매 시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젠더 문제가 사회 문제라는 말 너무 공감하는 말이고요. 지금 게러블랙님께서 발음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실 정치에 뛰어든 이상 앞으로도 쉬운 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험난하겠지만 동의하는 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대화하고 또 설득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치해 주세요. 라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ABC님이 너무 속 시원합니다. 대학설로 정치를 잘했다면 한국 정치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라는 말이 너무 속 시원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김은지 기자도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선거가 젠더가 전면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선에서 이제 처음 있던 일이라는 거죠. 물론 추구조사 결과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선관위 표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분명한 건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원래 통상 한 세대 안에서는 비슷한 경향성을 띠게 되는데, 왜 20대 안에서는 이렇게 젠더라는 이슈로 다른 판단이 갈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다음 호 기사에 열심히 담아놨으니까요. 기사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사인 정기구도 간단한 이야기로 하고요. 그 안에 다양한 표로서 이번에 20대 남녀들이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하게 됐고, 어떤 동기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각각의 응답들을 보면 또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부러 가정적인 질문들을 좀 넣어놨어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이렇게 했으면 더 지지했을 것 같냐, 안 했을 것 같냐.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랬으면 더 지지했을 것 같냐, 안 지지했을 것 같냐. 제가 봤을 때는 제로섬처럼 보이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혹은 덜 갈라치고 국민들을 조금 더 같이 갈 수 있는 질문의 응답자의 숫자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스포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사인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김동동님이 이 말 정말 저도 너무 공감하는 말이에요. 여성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개인이 아니라 성별을 대표하듯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더 박지원 위원장님이 하시려는 일이 좀 부담이 많이 되고 힘들 것 같다. 그래도 담대히 나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응원을 해주셨는데, 조금 현안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또 여성가족부 폐지를 좀 공언하고 있죠. 이제 가칭이긴 하지만 인구가족부를 신설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지금 디스토피아 소설 속에 살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부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는 국회 통과가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 정치로 오시기 전에 추적단 불꽃 활동하시면서 특히나 여성가족부의 중요성 이런 것들 좀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던 게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나 개편에 대한 이제 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여가부의 핵심 역할은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핵심적인 입장이고요. 저도 이제 당연히 그 입장에 동의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없앨 거야 해서 딱 없앨 수 없는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서 서로 합의해서 진행해야 할 문제이지, 대통령 당선인이 무조건 이제 독단적인 행동으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 여성가족부의 그런 여성가족부가 했었던 일들,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일들이 끊기는 순간, 저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2030 여성 지지선언 때 이제 읽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분의 말이 너무 마음 깊이 확 와닿아서 눈물이 났어요. 아, 진짜 이분이 절실하구나, 간절하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제 마음에 와닿았어가지고. 어떤 건지 간단히 좀. 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이제 나는 어떡하냐. 이제 여성가족부, 이제 저희 언니가 이제 미혼모자 시설에 있는데, 여성가족부 지원을 지금 뭐 기저귀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저희 언니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써주셔서 그거를 제가 이제 대리해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당선인의 공약이었다고 할지라도 한 명의 사람도 피해를 봐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저희 입장에 동의합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 네. 그 쓰셨던 책에도 보면 어쨌든 여성가족부에서 센터 기능,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센터 기능 강화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하는 이야기를 또 쓰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더욱이나 지금 이 논의가 약간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사전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제 뭐 성차별은 없다라는 당선인, 여가부 폐지는 여성도 찬성한다는 국민의힘,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반여성적 정책을 펼친 적 없다는 당대표. 이렇게 뭔가 한쪽 편을 드는 주장은 선명하기 때문에 어필이 되게 잘 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통하는 세상인 것 같아서 좀 실망감도 크고 좀 답답함도 있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응원을 해주시면. 참. 이제 이런 여성가족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으로 약자에 있는 분들을 다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았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여러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겠지만, 제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그거를 듣고 이거를 정치인으로서 할 역할,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일인데, 소수자의 이야기라고 해서 안 듣는다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구수의 5.8% 정도가 이제 제가 장애인으로 이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애인분들이 최근에 이제 지하철 시위를 하신 걸로도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조금 더 이들이 왜 이렇게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좀 너무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가 아니라,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까? 조금 더 이제 한 발자국 나간 스텝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죠. 그 지금 올라오는 질문 중에 지혜님이 대구에 사신대요. 근데 이제 20대 딸이 친구들한테 대선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추천했더니 친구들이
자기는 부모님이 2번 찍으라 그래서 2번 찍는다라고 했던 분들이 여럿이었다라고 하면서 대구 사는 일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지역, 성별, 학별, 학벌, 수입 이런 어떤 사회 구조적 차별들이 뭔가 대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 2030들이 좀 변화를 만드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아마 이제 부모님으로서 네. 우려를 담은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사전에 질문 받은 것들 중에도 그런 우려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선거 기간에는 2030에 대한 어떤 관심들,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인수위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거의 지금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제 향후 정치권에서 2030 여성 유권자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주시고 김은지 기자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단 2030 여성이 정치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분명히 좀 반성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요. 정말 선거 직전에서야 이제 여성 유권자들이 모일 수 있었던 부분이 아쉽기도 하죠. 되게 이제 42일 전에 네. 등판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쵸 그랬죠. 네. 40일 전에 이제 등판을 한 것도 있는데 지금보다 정치권에 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는 게 가장 큰 제 바람이고 이제 제가 이 자리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동 비대위원장의 자리로 온 거잖아요. 정치권에서 이제 정말 국민분들께서 이제 느끼시기에도 이게 굉장히 새로운 그런 그림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2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뜻깊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변화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긴 해요. 지금 국회의원 비율이 이제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인데 그것도 이제 19% 수준이다 보니까 참 아직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이 많구나라고 이제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선거에서 20대 여성이 부유하는 심판자로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 이제 선거 흐름의 중요한 변수로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 사실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이기지 못했지만 졌지만 그래도 앞으로 하겠다. 졌지만 합니다. 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저도 이제 분명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2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적응 시간이 끝났으니까 네, 조금 더 이제 힘을 내서 더 보여드릴 수 있는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일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근데 사실 그 시간을 딱 설정해 놓으셨다는 것 자체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2주 안에는 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우겠다라는 어떤 결심 같은 건 거니까요. 그래서 연결해서 김은지 기자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현실 정치인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대구에서 외로운 표심을 이야기하시는 분한테 참 언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결국은 지치지 않고 계속 내가 생각하는 바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연대하고 찾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들 화들짝 놀래고 앞으로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정치권은 좀 더 그런 곳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표심을 보여주시는 만큼 더 반응하고 그런 만큼 또 더 반응하고 이런 곳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박재현 위원장님이라고 하는 이제 위원장님이 나오게 되는 계기도 이번에 2030 여성들의 막판 결집 그리고 이것이 표가되고 무서운 유권자라는 것을 알게 된 정치권의 성찰과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리고 정치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치라고 하는 게 별것이 아니라 응원하거나 혹은 뭐 후원금을 보내거나 혹은 뭐
그 관련 기사를 읽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치와 관련된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본인이 찬성하는 생각과 반대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면에서는 심판 카드를 꺼내 드시기도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응원 카드를 꺼내 들으셔서 계속해서 좋은 유권자로 남아주시면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현실 정치인 분 앞에서는 참 늘 결국은 옆에서 평하고 논하는 사람들은 결국 거들 뿐인 거고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라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방향을 이제 계속 힘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참 저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떠한 해답을 드릴 수는 솔직히 저도 없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고민하고 이제 내부에서도 논의해서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외부 압력이라는 지렛대가 정치인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우리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라고 우리 이 정책 진짜 잘해야 돼, 이거 만들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할 수 있는 게 외부에서 이제 시민들이 해주시는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좀 반응들이 계속 이야기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김은지 기자가 말한 것처럼 좀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어떤 격려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우려들을 좀 그 당에다 전달해 주시는 것도 정치 참여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오늘 북토크 준비하면서 위원장님이 이제 불로 쓰신 그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다시 읽다 보니까 책 보니까 이제 이수정 교수가 추적단 불꽃을 응원하면서 당신들 용기가 대단해, 이제 추적단 불꽃은 이쪽 사람이야 라고 해준 말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쓰셨던데, 근데 그랬던 이수정 교수가 이제는 약간 전혀 다른 정치적 지향에서 좀 마주하게 되셔서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페이스북에 또 막 캡처해서 올리시기도 하고.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뭐 N번방 사건을 취재할 때부터 여러 응원을 해주셨던 교수님이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 오셨던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어제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보기도 했지만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 소디님이 저는 그래도 이번에 부울경 표 차이 보고 솔직히 많이 변화된 것 같아서 감동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혐오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약자에 대한 혐오가 갈등이라고 포장되고 정당화되는 세상이 안타깝다.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님 같은 목소리가 반영되니까 좀 하루하루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라고 이제 아에이오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질문은 저는 좀 약간 결이 다른 질문이어서 드리고 싶었었어요. 사전에 들어온 것 중에 외롭거나 힘들 때 극복하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라는 이제 어쨌든 여의도 입문 전에 바깥에서 정치하셨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추적단 불꽃 활동도 정치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할 때 바랬던 점과 지금이 좀 다를 텐데 이 외로움과 힘듦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과 힘듦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을 본다면 그게 이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정말 감사하게도 지지자분들께서 응원하는 메시지를 엄청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어제도 이제 하나 보고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졌는데, 네, 참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많은 힘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혹시 괜찮으시면 알려주시죠. 근데 또 눈물까지. 좀 한두 개 정도 좀 힘이 됐던 메시지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그냥 너무 이제 혼자 지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주셨고, 실수해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해 가고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등 돌릴까봐 이제 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전긍긍하지 말아라. 당신의 진심을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고 계시고, 네, 뭐 피해자분들께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에 이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를 결심할 때 이렇게 만나셨던, 취재하셨던, 또 인연을 맺었던 그 피해자분들의 지지와 격려가 굉장히 큰 계기 혹은 동기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제 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아예 들어오기 전에 제가 1월 27일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내가 한다면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저를. 근데 나 언니가 정치하는 거 좋아. 이렇게 답장이 와서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었죠. 내가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이거를 정말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정말 마음으로 공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이 정치권 안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제가 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과제가 많습니다. 제니라님이 2030 여성들은 박지원 위원장님한테 부채감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마스크를 벗으셨던 용기에 대해서 저도 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혼자만 두려움을 짊어지게 해서 죄송하고 미안하다. 그래서 지지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정정님이 진정으로 사과하는 정치인이 몇이나 있냐. 변명 없이 사과하는 모습 멋있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코스모스님이 앞으로 자충우도 할 수 있지만 꿋꿋이 힘내서 나갑시다. 이런 이야기들도 올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근데 저희 채팅방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하트도 다 파란색으로 하고 계시네요. 이 민주당 이렇게 신규 당원들 미팅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나요? 네. 하트가 다 파란가요? 네, 다 파란색 하트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랑 이제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밖에서 어떻게 만나다 이제 사진 같이 찍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꾸시고 2번이라고 할까봐. 욕먹더라도 원내에서, 의회에서, 중앙당원 대의원 안에서 위원장님을 지지하게 만드는 정치활동을 하신다면 민주당 자체도 크게 바뀔 거고 또 위원장님이 바라는 현실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굉장히 파란색 하트 눈물 이모지 엄청나게 지금 그 이응님이 저희는 피색도 파란색이에요 라고 SHK님이 박지원 위원장님 웃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여행 가고 싶다님 이제 빨간 하트 안 쓰신대요. 민주당 준미팅에서 뭐 어떤 얘기 하셨는지도 궁금하다는데 이거는 약간 신입당원들하고 좀 있었던 만남인 거죠? 네. 2분 만에 300명이 다 마감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이제 지지자분들이랑 이렇게 질의응답도 받고 제가 이제 앞으로의 각오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발언을 하셨는데 각자 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인 분도 계셨고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동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 각자의 이제 이야기들이 다 다른데 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도 겹치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 안에서도 과제를 많이 받았고 또 이제 그 과제를 많이 받은 만큼 응원도 많이 얻었던 제가 비대위원장을 하고 나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또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참여하고 싶었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네요. 2분 만에 또 이제 많은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하는 거 조금 김은지 기자가 소개해 주시면 어때요? 목요일 날 하는 민주당 행사에서 민주당 저희는 행사인가요? 홍보할 건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에도 무언가가 있으니까 예, 찾아보시고요. 네,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유권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약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앞으로의 각오 같은 거 준미팅에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걸 좀 겸해서 좀 두 분이 다 마무리 발언 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여러분들의 힘은 투표로 보여주셨고 정치인이 되어버린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유권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어서 규정하는 것에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입당을 해주시기도 했고 각자의 삶에서 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그런 크고 작은 노력들을 해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라면은 그냥 하고 싶은 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게 누군가에게 이제 상처가 되는 일만 아니라면 네, 하고 싶은 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동 비대위원장인 거잖아요. 임기가 짧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그 하루는 다른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바쁘게 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네, 워낙 이게 일정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못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좀 저만의 시간을 그래도 하루에 2시간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들을 정치권 안에서 이제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할 테니까 네, 이제 많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 기자도 좀 연결해서 이야기. 네. 우리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박지원 위원장님이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로 대화 들으니까 너무 또 좋고 많이 배우고 했었습니다. 그냥 마무리 발언으로는 책에 썼던 문장을 그냥 좀 인용해서 소개해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2022년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20대 여성은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동시에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다. 나와 세상의 관계를 사회 구조 안에서 파악한다. 이는 약자는 아니지만 차별받고 있다라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이 주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독자에게 20대 여자가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으로 다가가기를 바란다. 반대로 이 주장이 이해되지 않거나 반발심이 든다면 20대 여자를 통해 치열한 토론의 장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이 또 그 한 발 더 나아가는데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정소연 작가가 쓴 에세이집이 있어요. 세계 악당으로부터 나를 구하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한 문단을 좀 소개하자면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려면 끝없이 힘을 내야 한다. 내가 하는 거의 모든 사회적 발언이 여자니까라는 해석이 한 겹 더해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 한국에서 말하는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각오를 하고 그래도 다음 세대에는 여성 한 명의 자리가 더 있기를 바라며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이다. 세상이 듣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네,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박지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지 기자, 저 모두 이제 말하는 여성으로 사는 일에 좀 게으르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저는 책 20대 여자가 보여준 데이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증거 그리고 또 이미 도착한 미래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읽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사실은 또 걱정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기도 했는데요. 실컷 절망한 다음에는 사실은 또 툭툭 털고 일어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은영 박사님 하시는 말씀,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다 울었니? 그럼 이제 할 일을 하자라는 말이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싸움을 하되 옆을 살피고 또 곁을 지키고 동료를 만드는 일을 부지런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전 질문에서 어떤 분이 같은 20대 여성으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응원한다라는 말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힘 모을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같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잠깐 나왔던 말이지만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박지원 위원장님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눈에 보이는 응원과 격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탁드리고 또 시사인이 이런 행사들을 더 많이 자주 독자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아까 좀 마음이 아팠어요. 마이크 소리가 안 좋다 그래서 장비 사고 싶습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나요? 네, 이게 좀 자주 많이 할 수 있도록 구독과 후원, 좋아요, 또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인사 다 같이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기 봐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파란색 하트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